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은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한 색이죠. 바로 C.S. 루이스의 기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적이 진짜 일어날까요? 와, 이거 정말 인류의 오랜 질문이죠. 근데 루이스는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적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과연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루이스는 기적의 길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먼저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아니, 기적의 길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라니? 좀 뜬금없죠? 바로 이 대담한 방향 전환에서 루이스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루이스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증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역사 기록이라든지 목격담 같은 것들, 이런 것만으로는 기적 논쟁을 절대 끝낼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딜레마부터 파고듭니다. 이 인용문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안경이 바로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애초에 기적은 없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환각이네, 착각이네, 어떻게든 다른 설명을 찾아낼 거거든요. 결국 진짜 중요한 질문은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닌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루이스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뉜다고 봐요. 아주 근본적인 두 개의 세계관이죠. 하나는 자연이 그냥 전부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자연 너머에 뭔가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한쪽은 자연주의. 뭐냐면 이 자연, 우주, 이 시스템이 그냥 전부라는 거예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른 한쪽은 초자연주의. 아니, 이 자연을 만든 어떤 근본적인 존재가 그 밖에 있다는 관점이에요. 로이스가 이걸 정치에 비유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동등한 민주주의 같으냐, 아니면 모든 힘의 근원인 절대적인 왕이 있는 군주제 같으냐. 여러분은 어느 쪽 같으세요? 결국 이 두 갈래 길 중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기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루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이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멀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거대한 철학적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행위, 바로 생각 그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때문에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로 쓴다는 걸 지적해요.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때문에. 이건 그냥 물리적인 연쇄 반영이에요. 도미노 같은 거죠. 너무 아팠기 때문에 소리쳤다. 아픔이라는 원인이 소리라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때문에에는 완전히 다른 뜻도 있어요. 바로 근거와 귀결의 관계.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예를 들어, 그가 소리쳤기 때문에 아팠던 게 분명해. 이건 소리가 아픔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소리쳤다는 사실이 그가 아팠을 거라는 믿음의 이유, 즉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그건 그냥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와 귀결의 관계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생각이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그 생각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난 현상일 뿐이죠. 그럼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어려움, 딜레마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만약 자연주의가 맞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결국 저 거대한 자연의 인과관계 사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물리적 사건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뇌 속에 있는 원자들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성이나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 모순을 정말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과학자인 JBS 홀데인이에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유명한 말이죠. 만약 내 생각이 뇌 속 원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 거라면 난 내 생각이 옳다고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 뇌가 원자로 만들어졌다는 그 생각조차 믿을 이유가 없어진다. 와, 정말 강력한 역설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자연주의라는 이론이 만약 진짜라면 그 이론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이성과 생각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에요. 마치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통으로 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이스는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 닫힌 자연 시스템 안에서 생겨날 수 없다. 반드시 그 바깥 어딘가에서 와야만 한다고요. 이성과 자연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절대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대칭적이죠. 우리의 이성은 자연의 법칙을 파악해서 다리를 짓는 것처럼 자연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은 어떻죠? 예를 들어 치통 같은 거요. 치통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그냥 방해할 뿐이지 새로운 논리나 생각을 만들어내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루이스는 최종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불완전하죠.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이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루이스는 이것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성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근원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이 꽉 닫힌 자연세계의 벽에 난 틈이라는 거예요. 그 틈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한 논증을 통해서 루이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루이스의 목표는요, 어떤 기적이 진짜 일어났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거죠.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굳게 닫힌 줄 알았던 기적의 문을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그 문이 원래부터 잠겨있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신뢰한다면,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순수한 물질로만 이루어진 이 세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세계관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의 존재 자체를 과연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